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주말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2집 앨범 또는 콘서트 준비 또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만큼 엄청난 초특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우리 임영웅님의 행보는 감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정말 많은 곳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기사예요. 자, 지락실, 줄여서 지구오락실2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인데,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걸그룹을 통해서 쏟아지게 됐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을 수 없는 깜짝 놀랄 이야기다.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방송이 됐어요. 자, 지구오락실에서 요즘에 그게 유행입니다. 사람 사진을 탁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군지 빨리 맞추는 것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구오락실2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걸그룹 멤버가 임영웅님을 보자마자 이 임영웅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래놓고 이 안유진이라고 하는 이 걸그룹 멤버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인물 퀴즈에서 이 나영석 PD가 아주 자극적으로 나갈 겁니다 라고 외친 다음에 문제를 탁 냈는데 이 안유진이라는 멤버가 임영웅님 사진을 보자마자 임영웅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다른 멤버들은 사람 이름을 다 부르는데 임영웅님 보고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라는 말까지 붙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춘 안유진이라는 이 걸그룹 멤버가 아니 이건 저를 그냥 보내려고 올린 거 아니냐 막 울컥했어요. 근데 굉장히 웃겼던 게 이분 이은지라고 하는 개그우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발끈하면서 나랑 동갑인데 왜 임영웅 씨는 선생님이고 나는 그렇게 대우 안 해주냐? 왜 나는 언니라고 부르냐? 막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이 딱 인물 퀴즈에 등장했는데 같은 나이대인 이 개그우먼에게는 언니라고 부르는데 임영웅님을 보자마자 임영웅 선생님이라고 극존칭을 해버린 거죠. 되게 웃기죠? 그러고 나서 나영석 PD가 그러면 이 트로트계에 보내는 사과 편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안유진이라고 하는 걸그룹 멤버가 어머님 아버님 아이브 유진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소나트를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이브의 유진이라고 하는 멤버입니다. 아이브는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바로 시축 행사 이전에도 콘서트장에서도 댄스를 췄었던 애프터 라이크. 이 당시 때 아이브의 장원영이라고 하는 멤버가 임영웅 선배님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했었죠. 임영웅님이 사실 이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워낙 잘 춰가지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던 댄스이기도 한데 이 아이브라고 하는 멤버의 이분인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분. 이분이 유진이라고 하는 멤버인데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들 아이브의 유진입니다. 예뻐해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웃겼습니다. 나영석 PD도 임영웅님을 알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멤버들도 임영웅님을 너무나 슈퍼스타로 알고 있고 심지어 임영웅님이 댄스를 췄던 아이브 걸그룹의 이 원곡 멤버가 오히려 송구스러워하면서 임영웅님에 대해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보내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팬들에게 송구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이것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영향력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임영웅님의 성공에는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임영웅님과 임영웅님 주변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든든한
소속사의 대표님이자 맏형 같은 역할이자 또 제2의 아버지와 같은 신정훈 대표님 덕분일 겁니다. 임영웅님과 이 신정훈 대표님의 눈부신 의리가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과거 때 얘기가 나와요. 과거 하이브, 바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하이브 500억 베팅설, 임영웅 BTS와 한솥밥 먹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나중에는 그냥 소문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CJ 100억설 제안이 수그러들자 이번에는 하이브 측에서 접촉한 게 아니냐. 이 당시 때 이제 임영웅님이 엄청난 콘텐츠로 우뚝 서면서 새로운 소속사의 손을 잡게 되는 게 아니냐. 이 물고기 뮤직은 작은 사이즈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이제 BTS와 한솥밥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법도 한 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대표가 이러한 말을 했죠. 아, 한국에서는 BTS가 임영웅을 이길 수 없구나. 근데 이 얘기가 당시 막 불거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땠죠? 이런 결과가 났죠? 미스터 트롯으로 대박이 났을 때 하이브에서 500억 베팅설도 있었지만 의리를 지켰다. 기존의 1인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 계속 같이 갔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소속사의 건물도 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브는 당시 최고 대기업으로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무명 시절부터 본인을 키워준 물고기 뮤직 대표와의 의리로 아직도 같이 하고 있다. 대단하죠? 지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임영웅은 인성도 좋구나.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유잖아. 그거에 따라서 팬들까지도 인성이 좋군요. 그리고 자, 50-50 제가 뭐 얼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50-50가요. 통수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대표님이지만 50-50라는 걸그룹의 사례와는 정반대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거론이 되면서 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놀라움과 감격을 선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 모습, 제가 지금부터 전달드리려는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가수 B씨인데요. 가수 B,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이 가수 B가 알고 보면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JYP, 박진영 대표와 함께 같은 소속사의 가수였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한 B가 나중에 JYP를 나오고 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예전에 이 가수 B씨가 무릎팍도사라는 거의 뭐 10년도 더 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박진영은 나를 반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도 이미 가수 B씨가 박진영 씨를 떠난 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솔직히 나는 박진영 대표가 미운 적도 있었다. 5일 동안 굶어본 적이 있어서 배고픔의 고통을 안다. 이런 가운데 박진영 대표가 언제부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줬다. 중국 음식을 먹곤 했는데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전부 다 토하고 다시 밥을 먹은 적도 있다. 지금이야 웃지만 당시엔 매우 처절했다. 나에겐 그러한 시간이었다. 쉽게 말해서 워낙 굶다 보니까 이 박진영 대표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는 날에는 가수 B씨는 화장실에 가서 다 먹었던 걸 토해내고 또 먹었다는 얘기예요. 왜겠습니까? 굶었기 때문에 계속 더 먹으려고. 배가 차면 토하고 또 먹은 거예요. 그만큼 처절했었던 가수 B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박진영 대표가 주변 연예인들에게 나를 소개시켜주곤 했는데 어떤 선배가 심한 말을 했었다. 가슴이 굉장히 내려앉았다. 나도 남자인데 자존심이 무너졌었다. 지금도 그 말이 뼈에 박혀있다.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나에게 오기와 도끼가 생기게 만들었다.
나를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박진영이다.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가수 B씨와 박진영 대표는요, 이렇게 최근에도 아는 형님의 동반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가요대제전에서 이제는 박진영 씨도 가수였잖아요. JYP라는 소속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가수로서의 삶을 놓고 싶지 않다라는 한 명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소속사의 대표와 소속사 가수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같은 가수로서 2020년 MBC 가요대제전에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무대를 함께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속사의 대표님과 가수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가 한 명의 가수로서 같은 무대에 섰다라는 거.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슴이 벅찼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떤 대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수가 나오는구나. 어떤 가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존폐도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좀 깊게 하게 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가수 B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최근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마이리틀 히어로에 어머님과 할머님과 함께 등장을 해서 애틋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이 가수 B씨도 어린 시절 이 어머님과의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 삶의 원동력은 어머니다 라면서 눈시울을 붉혔었는데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가수 B씨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어머님이 가족 부양을 위해 부모를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가셨다라고 해요. 어머니의 병은 지금에서는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당뇨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2000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이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말했던 가수 B씨가 이때가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불과 8년의 시간만 더 어머니가 건강하셨다면 평생을 가수 B씨와 함께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고작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머님을 떠나보내게 되죠. 그래서 당시 아버지는 해외로 일을 나가시고 홀로 어머니를 병간호로 했었는데 약값이 없어서 이 고3 때는 학교 간다고 해놓고 새벽에 공사판에 나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급기야 집에 불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 그나마 있었던 어머니의 유품과 사진까지 다 타버리는 비참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됐다고 해요. 이때 B라는 가수는요, 세상에 등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나쁜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어머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에 있던 가구를 전부 다 박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박살을 내다 보니 침대 밑에 어머니가 생전 모아둔 통장과 편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이 모아둔 이 돈, 아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 아픈 몸에 당뇨병, 돈만 내면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모아놨었던 이 통장과 편지를 보고 정말 눈물을 엄청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꽉 깨물었고 지금까지 성공에 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가수 B씨가 했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워낙 어린 시절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긴 했지만 임영웅님이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난 상처라던가 어머님과 할머님을 자신이 보호해야 했던 이른 나이에 빠른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영웅님이 그렇게 힘든 무명 시절 또 어려웠던 순간들 다 어머님과 할머님을 생각하며 견뎌냈고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신정훈 대표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습이 마치 가수 B씨가 박진영 씨를 만나서 지금의 멋진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게 진심으로 응원해줬던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용기를 준 대표님과 어머님과의 이런 애틋한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 B씨가
결국에는 지금의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듯이 우리 임영웅님 역시 어머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큰 사람과 신장훈 대표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긴급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걸 놓쳐서 우리 소천사님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상황 속에 제가 늦게나마 이 늦은 시각에나마 좀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주말 첫 영상에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빨리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은혜로운 그레이스트롯, 제목 보세요. 은혜로운 그레이스트롯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최악의 행태고요.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최악의 채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돈 때문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나. 근데 이 채널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영상 조회수가요 4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죠? 제가 이 영상 처음 전달드릴 때 12만? 13만? 요 정도 조회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폭등했습니다. 무려 40만 회입니다. 40만 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이 삭제 조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 속상해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하여 드디어 공식 소속사에서 임영웅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바로 공식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온 건데요. 요걸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임영웅님과 관련된 허위 내용과 사칭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꼽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임영웅님 사칭 AI 합성 음원 유튜브 안내.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로 합성한 AI 음원이 실제로 부르지 않아도 마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부른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CCM, 새로운 유튜브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한 바 생성형 AI에 관한 법이 정해진 것이 없어 플랫폼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AI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금 제가 보이스피싱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보이시죠? 국제전화로 걸려온 근원 목소리 차단,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인다. 이거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 AI 기술력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 목소리를 학습한 AI 프로그램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식 팬카페에서 말하는 이 관련법이 정해진 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아니 AI로 만들어졌으면 임영웅님의 사진을 사용했으니 초상권에 위배가 되고 임영웅님의 음성을 AI로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AI 보이스피싱이라고 검색해봤지만 여기 보이시죠? 2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악보의 편곡까지 척척 해내는 AI. 자, 저작권과 범죄는 숙제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AI 기술이요. 사람의 목소리만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노래까지 작곡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AI 기술력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영락 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 자, 브루노 마스는 최근에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방문했었던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한 세계적 팝스타죠. 자, 이 세계적 팝스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니까 AI 기술로 인한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 목소리는 사실은 AI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 유사한 사례가 쏟아지자 업계에서는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AI 음악계의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거의 똑같이 들리게 만드는 이 AI 기술로 새로운 노래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곡을 만든 다음에 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탁 입히면 하나의 노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게 터져 나오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걸 저작권법으로 규배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속사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해봤지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I가 창조해낸 목소리다라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AI에 관련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게 피해 사례가 얼마나 컸으면 이 보이스피싱,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인 팝스타조차도 이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삭제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반론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를 모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범인들은 원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텍스트로 만들면 그 글자를 그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AI 프로그램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음성을 예를 들어서 제 음성을 그대로 따서요 AI 프로그램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엄마 나 누구한테 잡혀있다 라면서 보이스피싱처럼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악성 범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나아가서 어떤 일들까지 있는지 아세요? 딥페이크가 뭐냐면 목소리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지금 보면은 이 강호동 씨 있죠? 개그맨 강호동 씨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해외 유명한 프로레슬러의 얼굴에도 이렇게 넣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이세요? 가상인간들도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라는 걸그룹의 얼굴조차 아주 교묘하게 재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임영웅님의 얼굴을 AI 기술로 만들어서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기 시작하면 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CCM송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목소리 사칭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딱 다르더만. 근데 이 AI 기술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학습을 시키고 반복 숙달시키면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처음에는 어설프게 뭔가 달랐어요. 근데 이 AI는요, 학습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기술력이 점점 발달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구별조차 되지 않는, 보이세요? 구별조차 되지 않는 이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좌우 중에 어떤 게 AI 기술로 만들어낸 사진인지 분간되세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른쪽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정교한데 여기에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공식 팬카페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유튜브에서는 이걸 규제해주지 않으니 임영웅님의 이런 채널 영상 지금 한 개가 아니에요. 제가 차마 검색해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CCM성이라고만 검색해도 여러 개 채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봐서는 안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내용 유튜브, 말 그대로 가짜 뉴스들이죠. 지속적으로 신고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 자체를 아예
보시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인물들과 엮어서 뭐 정치인, 뭐 기업인들 존재하지 않는 걸 막 섞어가지고 채널을 만드는 가짜 뉴스들 역시나 어렵습니다. 또 있어요. 불법 합성 사진. 이제는 임영웅님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합성을 해서 사실인 것처럼 배포가 되고 있다. 루머가 생성되고 있다.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임영웅님의 상황을 임영웅님의 얼굴을 짜집기 해서 진짜처럼 만드는, 심각하죠. 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터지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SNS 사칭 계정도 있다고 해요. 가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공식 계정을 사칭하는 계정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임영웅님과 정식 SNS 계정은요, 지금 딱 나와 있는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 외의 계정들은 모조리 사칭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NS 사칭 계정으로 아티스트나 소속사를 사칭하여 금전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과 당연히 소속사분들은 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칭 계정들은요, 모종의 빌미로, 예를 들어서 뭐 공식 굿즈를 발매한다, 또는 뭐 이례적으로 앨범을 발매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팬분들에게 금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분들, 수호천사님들이 잘 발견하셔야 한다. 정리해보면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AI 합성음원 유튜브 제재가 안 돼요. 두 번째, 역시나 가짜뉴스 유튜브 제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법 합성 사진으로 가짜를 사실인 것처럼 배포하는 악성 사진들도 엄청나게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바로 SNS, 인스타그램 같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금전 요구까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너무 심각하죠.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 아티스트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심각한 건 저는 첫 번째로 이 AI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도 심각합니다. 합성 사진도 심각하죠. 그런데 AI 기술은 더 심각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짜 영상이 판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시대, 보안 위험까지 위협받고 있다. 단 몇 초 만에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페이크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AI를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현재 아무도 모른다. 최근에는 몇 마디의 말로도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등장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조차 되지가 않는다. 심각한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 사칭, 생체 인증을 우회하고 사기를 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야말로 사회의 아주 대혼란 시대를 야기시키는 가짜 뉴스까지 점점점 기술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물고기 뮤직 공식 소속사에서, 공식 팬카페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거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소속사에서 분명히 물심양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죠? 이런 채널들 최대한 보시지 말아야 하고, 공식 팬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눈팅 많이 하셔야 하고, 뭐 소시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뭐 하재근님이나 이런 기자분들, 또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CCM송을 불렀으면 수호씨가 이거
전달 안 드렸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영상을 전달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채널도 중요하고요. 적어도 이도저도 귀찮다라고 한다면 소시의 채널만 열심히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40만의 조회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극심한 피해가 더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이 말한 이런 딥페이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6월 5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도 이렇게 임영웅님이 또 타게 됐습니다. 6월 4주차 때도 임영웅님이 멜론 주간 인기상을 받았는데 6월 5주차에도 여기 적혀있죠? 2023년 6월 5주차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신곡으로 이렇게 당당히 주간 인기상 2관왕을 달성해냈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기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대기록이 지금 살펴보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골드클럽에 등재되어 있는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요, 이제 77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날짜가 7월 7일이잖아요. 7월 7일에 77억 뷰가 돌파됐다라고 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행운의 날이 아니냐. 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눈부신 스트리밍 기록이 마침 7월 7일 날 달성된 77억 스트리밍 조회수 기록만 놓고 봐도 앞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밍 파워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지고도 남겠구나라는 따뜻한 아주 훈훈한 반응들이 그야말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임영웅님이 등장한 감성 장인다운 스트리밍 파워, 나아가서는 멜론 주간 인기상,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멜론에서의 엄청난 스트리밍 대기록까지.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업적, 대기록, 압도적인 1위, 변함없는 1위, 뭐 요런 단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또 어마무시한 대기록입니다. 자, 무엇이냐? 아니, 소씨, 왜 빌보드 차트 장면을 띄워놨냐? 혹시 설마 그거냐? 맞습니다. 혹시 설마 그겁니다. 자,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바로 USA만 제외하고 집계되는 전 세계 200개국의 대기록. 자, 이 대기록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이 등재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씨, 102위부터 120위권까지 임영웅님이 어차피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빌보드 차트 벌써 2번이나 임영웅님이 대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드디어 3번째 대기록을 또 임영웅님의 힘으로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로 세워냈습니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자, 보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에도 3번째로 126위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랭크인 시키면서 당당히 빌보드 차트에 연속 진입을 했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200개국 순위 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나 대다수의 걸그룹들을 제외하고는 임영웅님이 거의 유일합니다. 특히 솔로 가수, 뭐 아이돌 그룹 출신에서 파생되어 나온 솔로 가수 말고요. 원래부터 솔로 가수로 시작했었던 가수들 중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의 이 빌보드 차트 3주 연속 기록을 달성한 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겠습니까? 지금 이 엄청난 대기록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한 번 달성해냈다. 와, 정말 난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보드 차트 기록이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진영 대표의 JYP죠. 원더걸스.
방탄소년단. 이 정도 그룹이 아니면 이 빌보드 차트의 입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또다시 126위에 세 번째로 랭크인 되면서 200위권 내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또 이 100위권, 이 126위지만 100위권에 해당하는 대기록을 세워냈습니다. 와, 지금 이런 대기록, 빌보드 차트 3주 연속이라니. 이쯤 되면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물론 이 모래알갱이 자체가 멜론 차트에서의 기록으로 합산된다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론 주간 인기상은 당연하고 오늘 스트리밍 77억 뷰 돌파 소식처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처럼 변함없는 스밍을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임영웅님이 신곡 모래알갱이로서 계속해서 이 빌보드 차트에 차트인하는 대기록을 끊이지 않고 어떨까요?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대기록,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